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1.14% 상승한 상태에서 어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그러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에서 마감하면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짚어봐 드렸었는데, 일단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어제 최고 15일의 종가 중에서 가장 최고가에서 마감이 되어버리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갔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 경고로 만든 것은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프로그램이 어디서는 DHI에 가서는 아주 화끈하게 놀면서,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대 항봉을 만들어주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세를 견인을 해줬었는데, 왜 도대체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투자 경고만 지정을 시켜놓은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재매 지배 구간이 좀 필요한 프로그램 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올려치면서 매집의 과정을 거쳤었던 3일이 분명하게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올려치면서 매집의 과정을 거쳤었던 이 프로그램들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때는 프로그램의 주도 하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투자 경고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매매 패턴이 있다라고 짚어봐 드렸었기 때문에, 투경 매매법에 따라서 매수 타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갈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계속적인 신고가 좀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네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 개인분들이 130만 주 가까이 매도를 또 진행해버렸죠.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 노출이 되면서 어떤 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부터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투자 경고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특정 패턴을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이 바로 투자 경고 매매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투경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4일차 때 매수를 하는 것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제가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믿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테니까, 이전에 진행됐었던 원익홀링스 아주 잘 맞아 떨어졌었던, 3번이나 맞아 떨어졌었던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어떤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익홀링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었냐면요. 자, 이런 구간에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4일차 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었던 원익홀링스인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날이 언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9월 10일 금요일이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9월 12일에 금요일에 공시를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 입장에선 믿기가 좀 어려우실 거다 보니까,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익홀링스 9월 10일 확인이 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구간에선 맞아 떨어졌는데, 두 번째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자, 어디서부터 다시 한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다. 이날 이 캔들에서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다. 이날 이 캔들이 10월 14일 캔들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 바로 이 캔들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고, 그 이후로 거의 5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어요. 언제 공시를 봐주셔야 된다라고요, 여러분들? 10월 14일에 공시를 좀 확인해 봐야겠죠. 10월 14일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익홀링스 10월 14일 확인이 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원익홀링스가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여기서 투자 위험이 들어갔다가, 투자 위험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같은 종가에서 마감이 되어버리면서 이 다음날부터 해제가 되면서 투자 경고로 다시 한번 지정이 됐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4일차 때 매수 타점 잡을 수가 있겠죠.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들어가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 세 번째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날이 언제라고 여러분들 11월 13일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투자 위험 종목이 지정 해제되면서 11월 13일에 정확하게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됐었죠. 자, 언제라고 여러분들? 이날 11월 13일 확인이 되실 거고, 마찬가지로 4일차 때 매수 타점 들어갔으면 어떤 식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여러분들 이게 적은 수익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했을 때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한 28.52% 정도 수익권이 있었던 이 원이쿨링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원이쿨링스는 세 가지 사례에서 다 먹혔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것만 보면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럼 제가 이 제형 솔루텍의 케이스도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형 솔루텍도 지금 어떤 걸로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로봇 쪽으로 해서 액추에이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로봇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언제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종가상 최고가에서 마감을 해버리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다음 날부터 지정이 됐었고, 그날이 언제라고요 여러분들? 11월 21일인데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제형 솔루텍 11월 21일이라는 날짜가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날이 바로 이날이었다 보니까 우리가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 잡았으면은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40% 정도 수익권에 있는 제형 솔루텍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형 솔루텍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작긴 하지만 누가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 프로그램이 운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에서, 제형 솔루텍도 원이쿨링스도 둘 다 로봇 종목이니까 이걸 로봇 종목에서만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HC중공업의 케이스까지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HC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투자 경고 종목 매매 패턴이 지금 적용이 됐었는데, 자, 이날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8월 14일이었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4일차 때 이날에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아갔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150% 가까이나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에서 며칠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 8월 14일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8월 14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HC중공업 8월 14일 확인이 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매수 타점 잡았으면은 15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거나, 딱 한 가지만 더 보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전에 진행됐었던 이 잡주의 표본인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도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구간이 3일 연속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자 다음 날인 이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시면 좋은 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첫날에는 웬만하면 음봉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월요일 날 좀 음봉이 나올 확률도 있겠죠. 자, 이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7월 23일인데 음봉을 무려 몇 퍼센트를 줬습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27%를 줬었던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갔었던 날이 언제라고요? 7월 23일, 바로 이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 한번 확인해 볼 텐데, 7월 23일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7월 23일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종가상 잡아갔다라고 하면은 하루 정도 아찔한 구간이 있었지만,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점상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종가를 16% 상승한 상태로 마감을 했었고, 쭉 끌고 갔으면,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쭉 끌고 갔으면 평균 단가를 훼손하는 일 없이 이런 수익도 안겨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이 굉장히 잘 먹히는 매매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경 매매법만 따라가면서 투자 경고로 지정되는 종목들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잘 먹히다 보니까 이 매매법을 막 1000만 원까지도 받아가면서 유료 강의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오픈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겠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일가 매매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의 소식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일단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4일차 때, 4일차라고 하면 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별다른 휴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목요일 날 우리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갈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완전 최저가에 잡지 않는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웬만하면 이 투자 경고 패턴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 올라갈 때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이제 투자 경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자 경고로 진행되고 나는 케이스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게 될 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는 것이다. 한번 수그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판단하는 날짜 자체가 열흘 차기 때문에 이 수년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나오는 것이 투자 경고의 패턴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을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케이스랑 다르게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월요일부터 바로 찌른다라고 했을 때는 맞고 나서 다시 한번 수그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가스터빈 관련한 내용의 중요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놓고, 정확하게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터져놓고 그 이후로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찔러놓고 빼면서 매집을 해줘놓고 슈팅을 줬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최근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던 12월 2일, 그러니까 4일 전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단독 두산 에너빌리티 미 일론 머스크와 가스터빈 3기 추가 계약이 임박이라고 하면서 올해 총 5기 해외 수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기사가 나왔다가 엠바고를 막으면서 빠꾸가 되면서 삭제가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요청한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왔었던 내용의 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구간에서도 바로 이런 구간에서도 그런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에 있는 빅테크와 가스터빈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이때 당시에 쏟아져 나오고 나서, 정확하게 그 날짜가 언제였었냐면은 9월 17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날에 쏟아져 나오고 나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다 보니까 10월 10일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20일 정도 걸려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고, 자, 이 구간에서 먼저 프로그램이 매수세를 질러봐주면서 매집을 한 차례 거쳐놓고 이전에 있었던 여기까지의 고점을 찌르고 빠지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세를 견인했었던 것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의 기사 여러분들, 이 가스터빈 관련한 내용의 기사가 이때 터져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찌르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는 이런 커브앤핸들 패턴으로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쏟아져 나왔던 기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좀 복사를 해놨습니다. 이게 링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12월 2일이라고 되어 있는 기사가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러면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기사 자체는 9월 17일이라고 제가 날짜를 다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때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때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의 기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바로 이 기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찔러놓고 빼면서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할 수가 있다? 단기적인 거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부근을 뚫어줄 때 얼마나 힘이 강한지를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매도 타점 잡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재매수 타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나 좋은 내용의 이슈가 너무나도 많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 신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방 시나리오를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단기 거래를 통해서 매도 타점 잡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 어떤 내용의 좋은 내용의 이슈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전 40조 원 규모의 튀르키예 신호부 원전 수주전 본격화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11월 25일 날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현대건설 측에서도 미 미시간주에서 SMR 6천억 보조금 획득이라고 하면서 좋은 내용의 이슈가 터져 있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미 한국투자금으로 원전부터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 기사까지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일본의 5,500억 달러, 한국의 2,000억 달러 등 양국의 7,500억 달러 투자금 가운데 원자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또 보시다시피 체코 넘어 폴란드까지 두산의 너빌리티 대형 원전 사업 유럽서 확대 시도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까지도 12월 2일 날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다 더해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최근에 이 아랍에미리트 측과 어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기사까지도 나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내용의 이슈가 많이 여기서 잠재되어 있는 구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 걸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자, 언제 여러분들 바로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12월 3일 날 기사가 나왔었던 현대건설인데, 12월 3일이라고 하면은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이 캔들에서 기사가 나왔었던 현대건설이고, 하루 내려갔다가 그 다음날에 9% 가까이, 그러니까 어제 9% 가까이 상승으로 연출이 됐었죠. 요즘 장의 특징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일단 기사를 저점에서 터뜨려 놓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같은 내용의 기사긴 하지만 특징주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방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좋은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순서를 기다려서 프로그램의 선택을 받는 날부터 시작해서 상승으로 연출된다라는 말씀인데,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하면은, 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사면이라는 종목이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빅테크 두 곳과의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터트려 놓고 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찔러놓고 뺀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다음날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 있냐면 이 SPG라고 하는 종목도, 자, 이때 당시 어디서? 여기서 LG와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협력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놓고 물량 소화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 파동이 진행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다시피 고점에서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개미 꼬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먼저 좋은 내용의 뉴스를 터트려 놓고 주가를 상승시킨다라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런 구간에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없었습니까? 메타 엔비디아와 함께 로봇손을 협력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놓고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힘을 응축하는 구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이 구간에서 힘을 응축하면서 흐름을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가를 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찔러놓고 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될 때, 단기적인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도 타점까지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단기적인 거래를 원하시는 분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구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연설과 함께 그 이후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게 벌써 언제예요, 여러분들? 10월 29일이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10월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서 마누가 프로젝트를 얘기할 줄 알았더니만 한마디도 안 해버리는 바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연출이 됐었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고, 중간에서는 지수가 밀렸었던 이슈도 있었던데,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아가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이렇게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쭉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 보니까, 제가 대응방에서는 이렇게 단기 거래 원하시는 분들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했었던 날이 언제라고요? 10월 2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0월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 에이펙 연설과 함께 넥스트 시장에서 밀리는 중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어떤 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다? 바로 60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간에서 실제로 실적도 좋게 나왔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 실적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실적선이라는 곳은 곧 60일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냐면은 3일 동안의 지지를 연출해지는 걸 지켜보면서 11월 25일 날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1월 25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73,4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적선인 60일선을 타고 움직이는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구간에 진입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냥 중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쭉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이렇게 단기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단기적으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여기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이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2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실 텐데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이런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로 두산에너빌리티랑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을 한 가지 가져왔기 때문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51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몰캡 종목까지 같이 포트에다가 구성하셔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스몰캡 종목 가져왔는데 두산 뒤에다가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스몰캡 종목 소개를 해봐드리기 전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케이스인 이 로보스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여러분들께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드려봤자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진행했었던 사례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믿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다 보니까 이전에 진행했었던 케이스인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고 이 다음번에 진행했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팅이 좀 나오긴 했는데 조금 더 상승하고 나면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매집주로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어디서 촬영했던 거냐면은 휴림로봇 영상에서 대놓고 그냥 로보스타 한번 매수해 보시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이고 9월 13일 날 찍었었던 영상인데 우리가 9월 13일에 로보스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떤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로보스타 추천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9월 13일 토요일 날 제가 로보스타 추천드리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음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226%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고점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투자 경고가 쏟아져 나오는 게 다음 날부터였기 때문에 이날의 매도 타점을 잡았었던 이 로보스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BHI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현대건설도 날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원전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조그만한 종목들로 발전을 확산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주요 매출처로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수력, 원자력을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30% 정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 종목은 그럼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막 3배 5배씩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 매수도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 종목이 과거에 있었던 여기 고점까지를 찔러놓고 빼면서 매집 패턴이 좀 발생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이걸 도대체 제가 매집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고점에서 털고 나갈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쌍봉 패턴이 발생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발생하면서 모은 물량이 많을수록 위에서 박스 치는 구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종목도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박스 치는 구간이 분명하게 연출이 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최근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찔러놓고 빼는 방식에, 여기까지를 딱 기가 막히게 찔러놓고 빼는 방식에 외봉이 떨어졌었다는 말씀이고, 자, 그 상황에서 최근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흐름을 다져주고만 있었던 상황인데, 최대 매물대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이 되면서 슬슬 머리통을 들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 메리트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여기 지금 최대 매물대 구간에서 찍힌 구간에서 가깝게 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세력들이랑 같은 평단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용 매수까지도 가능한 종목이고, 우리가 어떤 구간까지, 이런 구간까지를 찔러놓고 빼면서 매집을 해봐줬다라는 것은 이번에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는 이 신고가 영역까지도 치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땐 대략적으로 140% 정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중 매수를 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곱하기 3배 물량을 태울 수가 있다 보니까 420% 가까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아니 이렇게 140%씩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추천드렸었던 로보스타는 2%가 올라가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다 증명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실 때 뒤에다가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두산에너빌리티와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시가총액 2천억짜리 스몰캡 종목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나중에 이 종목도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로보스타처럼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는데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4-8461로 두산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종목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구간에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졌습니까? 바로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에 대한 이슈가 터져졌었던 상황이고, 자, 이런 구간에서는 고리 1호기의 해체 승인이 떨어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맞기로 됐었던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고리 1호기를 해체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것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바로 원전 해체 시장, 500조짜리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명분을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결국에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해체를 딱 뛰어들려고 했는데, 맡기는 쪽에서 알겠으니까 그럼 이력서를 제출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만, 지금 나는 한 번도 해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이론만 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과연 여러분들이 이걸 채용하겠습니까? 이력서를 제출해야겠죠. 자, 그것으로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리 1호기를 해체하면서 쌓을 수 있는 데이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트랙 레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발생했었던 것이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렇게 내려온 구간에서는 고리 2호기에 계속 운전을 허가했었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탈원전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었는데, 탈원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언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내용의 이슈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밀렸었다가,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는 로봇과 바이오 쪽으로 많이 수급을 뺏겨 썼다가 어떤 종목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바로 이 BHI라는 종목이 아직 우리 원전 건재합니다라는 걸 마치 선언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상승세가 먼저 나와줬었던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와 이 BHI는 올라가는 시기 자체는 비슷하지만 어떻다? BHI가 훨씬 더 과격하게 주가에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요만큼 반등할 때 BHI는 신고가를 뚫어져 버렸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역전되면서 가스터빈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상승세가 더 나왔었던 종목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종가상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안착을 시켜줬었던 BHI다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 구간에서의 재매집이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신고가로 뚫어주면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일단 우리가 12월 언제였습니까? 2일날 기사가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전에는 9월 17일날 기사가 나왔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언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 10월 10일날이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 이건 그냥 대충 추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연 말쯤이 한번 슈팅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건 제가 이런 식으로 날짜 자체를 좀 그냥 추론을 해봤을 뿐이고 어림짐작일 뿐이고,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찔러놓고 빼면서 급하게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올라갈 때 정말로 화끈하게 올라가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다음번에 상승할 때는 10만원 라운드 피겨는 무난하게 트라이를 할 건데, 자, 벌써 보시면 상승 파동이 진행되면서 꽤나 많이 올라왔었던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이제 이 다음번 구간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주봉으로 놓고 보셨을 때는
자, 어떤 구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을 좀 확대해놓고 보셨을 때는 일단 10만원에서의 라운드 피겨는 한번 테스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연출됐을 때는 14만원, 역사적 신고가 당연하게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길게 끌고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모을 수 있는 구간에서 이런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이유가 단기적인 거래를 노리기 위해서. 어떤 단기적인 거래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앞전에 계속적인 상승세를 5일선을 타고 올라갔었던 것처럼 그런 구간이 연출될 것 같아서 여기서 따라붙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거래를 위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매도 타점을 일단 잡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중장기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인 거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대응방에서 매수 타점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2734-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매수 타점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50조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서 시가총액 2천억짜리 종목으로 확산을 시켜서 포트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두산 뒤에다가 매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